돈을 못 버는 이유는 자꾸 그 안달병이 나서 오르지도 않았는데 팔고 자꾸 갈아타고 거꾸로 가기 때문에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장의 여왕 앨리스입니다. 제가 임장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저희 집 서재에 이 전국 지도 120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카카오 맵에 있는 지도를 엑셀에 캡처 떠서 옮겨서요.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풀로 붙여서 거기다가 시세 적고 매매 가격, 전세 가격, 그다음에 분양권이 뭐 있고 재개발이 뭐 있고 지금 교통 호재가 뭐가 있고 여기에 어떤 일인지 다 적고 그거를 사전조사해서 현장에 들고 나가서 너덜너덜해 될 때까지 머릿속에 다 넣을 때까지 다녀요. 이걸 제가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전국구 지역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10년의 이제 습관 노하우를 제가 이제 이 책에다 말씀드렸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그 나쁜 좀 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가격이 좀 떨어져요 이러니까 집을 안 사고 다 전세를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세를 사시는 분들한테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바닥에 살려고 하고 꼭꼭재 팔려고 하면 그건 신의 영역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나고 보면 그때가 꼭지였고 지나고 보면 그때가 바닥이었던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우상향해요. 우리가 이 압구정 현대가 10년 전에만 해도 10억이 안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100억이 되겠죠. 음마 아파트도 지금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지만 뭐 8억 원짜리였는데 지금 거의 뭐 30억 가고 있고요. 잠실주공 5단지도 10억이 안 됐던 데가 있었는데 지금 얘는 이제 뭐 좀 있으면 50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과천의 레미안시루라고 많은 이제 이 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발을 얻는 게 여기인데, 레미안시루도 여기도 6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얘도 뭐 20억형에 달려가고 있고요. 해운대 자이도 처음에는 4억이었어요. 근데 얘가 10억 넘었고요. 우리 대전의 크로바라고 해서 정말 둔산동의 학군 최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크로바, 낡았을 뿐이지만 이하에도 4억에 언저리 하다가 지금은 12억이 넘었고요. 이 전세라는 거는 내 그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운영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큰 돈을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월세도 매달 내가 집주인에게 월형 생활비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월세 낼 거를 대출이자를 받는다면 내가 나에게 집을 선물하는 거니까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 깨야 될 지식 중에 하나가, 전세나 월세보다는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내 집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비과세예요.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이 저한테 맨날 와서 물어봐요. 저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요. 이걸 팔아요 말아요. 맨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 올랐어요? 1억 올랐어요. 그러면 1억 올랐을 때 만약에 양도세를 낸다고 계산해 보세요. 한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1억의 양도세 2천만 원을 아끼겠다고 내가 계속 1주택자로 사실 건가요? 차라리 2천만 원 세금 내고 다른 걸 하나 더 사서 주택수를 더 늘려서 이게 훨씬 더 많이 오르면 2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3억 올랐어요. 양도세가 9,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대략 계산해서. 그러면 3억에서 한 1억 정도는 세금을 내더라도 나는 하나 더 사서 이거를 더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억 올랐어요. 가만히 있어봐. 5억 올랐으면 그냥 비과세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위해서 포기한 기회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고 무작정 그냥 비과세 늪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집도 오르기 때문에 이거 올라서 가려면 얘도 올랐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과세만이 답이 아니고 집을 그냥 하나씩 사모은다. 집은 오래 가져가면 오래 가져갈수록 돈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자꾸 그 안달병이 나서 오르지도 않았는데 팔고 자꾸 갈아타고 거꾸로 가기 때문에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능력이 되면 차곡차곡 모으는 그런 방법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똘똘한 다주택자 얘기하는 게,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올랐네 팔을까? 아니 왜? 굳이? 많이 오른 거 하나 팔까? 이런 거 괜찮아.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시작을 조금 다주택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한 채 갖고 안 되겠어. 두 채 갖고 안 되겠어. 그래서 돈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이제 집을 한 채씩 사 모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막 2채 되고 막 4채 되고 막 8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1년에 한 개씩 뭐 팔 수도 있는 거고 돈이 또 생기면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임장을 가니까 아니 막 돈 된 아파트가 자꾸 손을 흔드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전 집에서 와서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뭐가 많이 올랐지? 아 내가 이 정도의 투자금을 들여서 이만큼 올랐으면 나는 좋아. 그럼 얘는 팔자. 그래서 사실 이거 팔아요. 그래서 팔자마자 사고 싶은 거에 계약금을 꽂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남들보다 복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똘똘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으로 노후 대책을 하시면 집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솔직히 서울 아파트는요 예전에 뚝섬 한강은 1억대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장기로 보유한 사람이 답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팔 것인가는 너무 미리 계획하지 말고요. 보유하면서 정말 많이 올랐다. 나 지금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팔아도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비과세 이런 거를 좀 틀을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30분의 기적 중 한 가지가 저는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부동산 공급 물량을 중점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공급 물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수요와 공급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물건이 사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물건은 없어. 그러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 지금 이 물건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 사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당 지역의 인구수의 0.5%를 곱하면 그 지역의 그냥 적정 수요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결혼도 하고 결혼한 만큼 이혼도 하고 1인 가구도 생기고 멸실도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린 인구수 준다는데 왜 자꾸 집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지역별로 이 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지역별로 다르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산 있는 사람도 대전 있는 사람도 뭐 어디 강원도 있는 사람도 서울에 하나는 갖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실제로 인구수 0.5%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이 좀 더 필요로 하는 거고 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인구가 없는 도시들은 이 실제로 인구수보다 더 적은 수요량 때문에 우리 인구 이탈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 이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 수요가 있는 지역이 어딘지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공급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분양을 합니다. 그 분양을 하는 것들이 지금 분양해서 3년 뒤, 4년 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양을 해서 입주라는 걸 하는 이 시점, 입주가 딱 들어오면 이걸 입주 폭탄이라고 얘기해요. 막 갑자기 막 1000세대가 들어오고 막 10,000세대가 들어오고 이러면 전세가 한몫에 풀리기 때문에 그때 막 가격이 막 떨어지고 이럴 때 또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여기는 계속해서 공급이 없었어. 근데 수요가 있는 지역인데 공급이 없어야 되는 거죠. 수요가 없어서 공급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서로 막 집을 살려고 하는데 전세도 없고 그러면 전세 없으면 또 매매가도 오르게 되고 이래서 이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동산 가격 흐름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보자는 거죠. 예시를 갖고 왔어요. 경기도 용인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인구수 0.5%를 곱하면 1년에 5,000세대 정도만 필요하면 빨간 그래프가 5,000.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공급이 많은 거. 그리고 빨간색보다 밑에 있으니까 공급 부족이죠. 이렇게 따지면 2019년쯤에는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을 단순하게만 알았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경기도 용인이 얼마나 좋아? 뭐 위에 분당이 있고 판교가 있는데 밑에는 뭐 광교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용인에 GTX 들어올 건데 너무너무 좋은데 공급이 없네? 그랬다면 2019년쯤 이제 용인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나 했거나 내 집 마련을 했다면 엄청 뭐 인기 많고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몇 년 동안 공급이 많아서 갤갤대고 있고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붙어 있었던 시기가 2019년 말이었겠죠. 근데 2020년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코브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을 이용할 수 있다면 내가 충분히 하나도 오르지 않는 지역에 가서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포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 공급이 많았다가 15, 16, 17년 공급이 없죠. 그리고 다시 18년, 19년에 다시 공급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20년, 20년 공급이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건설사들이 공급이 엄청 부족하니까 너도 나도 공급을 하면 분양이 잘 되잖아요.
그럼 막 서로 너도 계속 분양을 하니까 분양가 올리고 공급도 완판하고 분양가 올리고 완판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공급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미분양이 막 나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아무도 또 공급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그런 이 양상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우리에게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군포 3번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저 3년의 공백을 이용해서 내가 미리 오르지 않았을 때 사고 조금 기다리면 전세가가 올라오니까 전세가 같이 맞춰서 매수하고 딱 전세 2년만 갖고 있다가 2년 뒤에 이제 팔면 최고가에 파는 거죠. 그러다가 군포 3번 신도시에 그럼 좋다. 14년도에 샀고 16년도에 팔고 나왔어. 그럼 다시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2018년, 19년 지나고 나니까 2년 동안 공급이 또 없어. 야, 공급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고 나서 새 아파트 들어왔으니까 3번 신도시 좋아졌겠지. 그러면 나는 또 19년도에 또 공부하러 가서 또 한 번 샀다가 또 한 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보면 저렇게 매도 타이밍이 최고봉에 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내가 한 지역만 정말 열심히 알아도 먹고 팔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투자를 이제 10년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을 뭐 여러 번 사고 판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을 그냥 꾸준하게만 전국을 좀 보셔도 이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은 오르고 어느 지역은 왜 내리는지 아주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급 물량을 보실 때 이 부동산 지인이라는 이 앱이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수요와 입주칸에서 여기 클릭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부터 뭐 제주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보시고 밑에 쭉 내려가면 아파트별로 입주 언제 하는지도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관심 있게 매주 보시면 여러분 요런 지역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지인의 공급 물량을 보고 임장지를 선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에 임장 어디 가지? 이럴 때 이번 투자할 지역을 찾는 게 아니라요. 저는 1년 뒤, 2년 뒤 미리 공부를 해서 1년 뒤, 2년 뒤에 제가 투자할 지역들을 미리 선점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엄청 많은 지역에 가요. 예를 들어 여기 울산이라고 쳐요. 울산이면 17년, 18년, 19년 공급이 엄청 많네? 그럼 저는 17년에 한 번 가보고 18년에도 한 번 가보고 19년에도 한 번 가보고 1년에 한두 번씩 가봐요.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상황이 어땠는데 얼마나 떨어지는 거지? 야, 지금은 더 떨어졌나? 가서 보면 요 분위기가 가만 있어봐. 반전을 할 분위기네. 금매는 거래가 되고 전세는 오르고 있네. 그러면 타이밍이 왔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가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가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공급이 엄청 많은 지역은 얼마나 지금 힘들고 바닥까지 가고 있는지를 천천히 가서 보고요. 당장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은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갔던 지역들이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또 미친 듯이 또 열심히 가가지고 정말 타이밍을 잡아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도에 첫 임장을 갔다고 칩시다. 18년도에는 이제 천천히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가서 보면 19년도에 가서 매수 타이밍을 딱 잡아요. 매매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네. 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앞으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3년 없다는 건 지금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공급을 안 했다는 거, 분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분양을 3년 전에 해야 지어지니까 분양을 안 한 기간이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장 20년, 21년, 22년도 공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년쯤 가면 이제 벌써 1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죠. 그러면 저는 이미 울산을 손바닥에다 올려놔서 울산은 남구가 대장이야. 남구가 가고 나면 중구가 갈 거야. 중구가 가고 나면 북구가 갈 거야. 북구가 가고 나면 동구가 갈 거야. 그래프 보시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19년 여름부터 이 남구의 대장주가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중구로 가요. 19년 가을이 되면 중구의 대장주가 반등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됐어요. 20년 초반에는 북구의 대장주가 반등을 하죠. 모든 부동산이 활활 타오르는 21년이 됐어요. 맨 마지막에 똥구라고 합니다, 제가. 똥구가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활활 타오르다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어떤 흐름이 가는지 이 똥구가 맨 마지막에 오르면 살짝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 물량과 이 미분양을 같이 보면 더 좋은 게 공급 물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설사에서 이거 봐라 공급 부족하면 계속 공급을 해요. 그러다가 미분양이 딱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미분양이 딱 났다는 자체가 벌써 공급이
과잉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분양이 갑자기 막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이 많다는 걸 알지만 건설사는 이미 이제 인허가를 받아놓은 거, 이미 PF 대출이 이렇게 났는데 미분양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늦게 어쩔 수 없이 밀어내기 분양하는 것들이 전부 다 미분양으로 쌓이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미분양이 막 쌓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정말 분양을 안 하죠. 그러다가 딱 보면 어느 순간 미분양이 막 쌓여오다가 첫 번째 그래프가 천안시 공급 물량 그래프예요. 그러면 쟤는 2015년, 16년, 17년, 18년 공급이 많아요. 그러다가 옆에는 미분양 수치예요. 갑자기 미분양이 엄청 막 2000세대, 3000세대, 4000세대, 1517세대 가다가 2019년 이제 6월쯤 되면 1000세대로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세요. 19년 6월하고 저 천안시 공급 물량의 18년 보세요. 19년부터 공급이 없죠. 그럼 미분양도 19년부터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맨 밑에 아파트 매매 전세가령 가격 지수를 보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으로 하락하다가 초록색이 거래량이에요. 저 맨 마지막 19년도 가을에 거래량이 터집니다. 터지고 반등을 하죠. 저러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분양, 공급 물량과 미분양을 같이 보면 공급 물량이 엄청 많았다가 공급이 줄어드는 이 시점쯤 되면 미분양이 얼마나 소진되는지 그걸 같이 보면 이렇게만 봐도 내가 언제 사면 돼요? 그러면 19년 6월 달에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서 매주 뭐 금요일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더 번이라도 알람을 맞추세요. 그냥 꾸준하게 지역을 보면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임장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 30분의 기적 두 번째로 청약 홈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이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청약 캘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특별공급 1순위 분양하는 아파트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뭐 청약 통장도 뭐 없고요. 너 청약 점수도 낮고요. 뭐 이런 해당 지역도 아니고요. 청약에 잘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꼭 내가 분양권 청약을 해서 이걸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네? 그러면 하나 클릭해요. 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 홈페이지도 있고 모집 공고문도 나오거든요. 물론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 입지 분석을 쫙 해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다운을 딱 받으면 얘가 입주 조건이, 청약 조건이 어떤지, 아니면 전국군지, 아니면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게 떠요. 그럼 보면서 입지가 괜찮은데? 뭐 입지가 좀 시원찮은데? 가면서 분양가는 얼마지? 그럼 이 분양 가격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뭐 네이버 부동산을 봐도 되고 고객론을 먼저 보면 지금 얘가 12억 한 8천에 분양을 하는데 혹시나 기존에 분양한 게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신축이나 기존의 가장 비싼 아파트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가장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아파트보다 내가 입지가 더 좋은데 내가 더 싸. 그러면 당연히 완판하고 얘가 피가 붙겠죠. 야, 너는 입지가 좀 빠지는데 네가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 미분양이 나겠죠. 그러면서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얘구나. 야, 대장 아파트가 왜 대장 아파트면 역세권이네. 초등학교 갖고 있네. 야, 이 지역의 분양가가 지금 뭐 이렇게 13억 하는구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지역 공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 몇백 대 1이다. 이러면 야, 여기가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분양이 잘 되면 또 주변에 개발하는 것들이 또 붐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가 청약홈 들어가서 분양하는 아파트 하나만 열어봐도 벌써 이 지역의 흐름도 아는 거고 이 지역의 분양가격도 대장 아파트도 알게 되는 거고 이 지역의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도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 공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습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임장입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저는 임장을 가는데 지도를 직접 만들어서 임장을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임장을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아는 적이 너무 없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아이가 3살, 7살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내가 노후 대책도 제대로 안 해놓고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퇴사하고 나니까 통장에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남편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으니 내가 뭔가 벌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경매로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부동산 뭘 해보려고 봤더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체계적으로 지역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는 지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겠나. 내가 이거를 물건을 받았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 판단을 못하니까 맨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잘못 사가지고 막 손해도 보게 되고 이러니까 아 내가 제대로 된 임장을 해야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직접 임장 지역을 선별해서 실제로 임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 지역을 선별을 할 때 수요와 공급을 보면서 공급 많은 지역은 설렁설렁 한번 가보는 거고 공급 부족해지는 지역은 당장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불리하게 가보는 거고 또 막 교통호재가 발표됐다, 개발호재가 발표됐다 이러면 거기가 궁금하잖아요. 당장 뭐 발표됐다고 해서 막 가서 살 건 아니니까 어떤지는 알아야 되니까 또 한 번 가보고 이렇게 제가 3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임장 지역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동산은 생물과 같아서 벌써 한 몇 달만 안 가보면 바뀌어 있고 꾸준하게 저를 이제 가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임장 지역 선별할 때 여러분이 공급 물량을 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임장을 선별해서 임장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지도를 직접 만들어서 여기 입주연도 세대수를 표시한 이유가 그 지역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이제 아파트에 세대수와 연도를 적으면서 그 아파트 테두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조금 새 것들은 빨간색 계열로 표시를 하고요. 점점점 이제 좀 낡아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색깔을 점점 초록색 계열로 가다가 이거 30년 넘었다. 이미 30년 넘은 건 재건축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테두리를 다 표시하고 딱 지켜보고 있으면 이 지도의 그 지역이 입체적으로 올라와요. 어떻게 입체적으로 올라오냐면 여기는 새거, 여기는 좀 덜 새거, 여기는 완전 이제 노후화돼서 재건축될 것들. 이러니까 제가 이 지역엔 새 것들이 많구나. 그럼 이 지역은 벌써 살기 좋아지는 지역이구나. 이 지역은 흔 것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정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니까 여기도 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이 지역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내가 미리 가서 선점해야지.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을 다 적어요. 세대수와 연도를 적고 테두리를 표시해서 색깔별로 아파트별로 연도별로 이 딱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 해놓고 이렇게 적다 보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를 알게 되죠. 투자금이 여기 이거면 되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걸 100% 믿을 수 없는 게 실제로 지금 막 상승장에서는 이 매매 가격이 네이버 가격을 못 쫓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락장에서는 더 반대로 갔더니 더 막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금매 더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매매가와 전세의 갭이 투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면 훨씬 더 투자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품을 팔 때 매매가와 전세가를 적으면서 별표를 칩니다. 아 여기는 내가 한번 관심을 갖고 꼭 가봐야겠구나. 여긴 투자금이 적은데 입지가 되게 좋고 준신축이거나 새거거나 호재가 있는데 괜찮네. 그럼 이런 지역들은 제가 가봐야지 표시를 합니다. 제가 청약홈 보고 항상 그 지역의 분양가가 얼마고 지금 대장 아파트가 얼마고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분양을 했어요. 피가 붙었어요. 그러면 인기가 좋은 거죠. 인기가 좋은 거고 그 지역에 부동산이 나쁘지 않은 거지 상황이. 분양을 했어요. 마이너스 피가 붙었어요. 미분양이 났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안 좋은 거고 그 아파트 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당 지역에 임장을 간다. 그럼 지도에다가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찾아서 또 표시를 하고 분양가가 얼마였고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를 적죠. 그러면서 또 이 그 지역의 분위기를 알게 되는 거고 주변에 대장 아파트가 어디 있지? 그럼 대장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봐요. 야 여기 대장 아파트가 지금 이 분양권 대비 대장 아파트가 너무 싸다. 분양권만 인기가 많네? 그러면 대장 아파트가 아직 들어왔으면 여기가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장 아파트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 분양한 아파트가 아직 좀 덜 올랐네. 피가 좀 덜 붙었네. 아직 인기가 좀 덜한가? 그러면 이 분양 아파트를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조사 단계에서 이미 내가 투자할 지역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인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단계도 많고 가수분 되게 어렵고 못 알아듣겠고 나는 안 해. 그래서 이제 등한시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 그 지역에 새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 모르면 그래도 단계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아실이라 그래서 그 아파트 실거래가 파란색 아파트 모양 있는 그 앱이 재개발 구역도 표시해주고 지금 단계도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임장갈 지역에 적어도 어느 구역에 재개발이 되고 있고 단계가 어딘지 정도는 알아야 걔가 새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시하고 부동산 가서 물어봐야죠. 이 임장의 꽃은 부동산 가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내가 사전에 꼼꼼하게 조사한 것들을 이게 정말 데이터로 보는 현장과 실제 느낌이 어떤지, 이거 뭐 데이터로 봤을 때는 가면서 여기가 되게 좋아서 내가 별표를 치고 여기 투자해야지 했는데 실상 가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왜 그래? 여기 왜 그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서 현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나는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를 왜 좋아하는지, 왜 여기를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현지인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살아있는 현장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들어가실 때 처음에 누구나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라 그러면 엘리사님 저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워요 막 얘기하는데, 그러신 분들은 내 집에서 공부를 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가 좀 잘 알잖아. 그쵸? 인근의 부동산 가서 연습을 해요. 질문 연습. 똑같이 그냥 뭐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사장님 저 집 좀 팔고 싶은데, 아니면 갈아타고 싶은데, 이 동네 지금 저 아파트는 어때요? 이 아파트는 어때요? 지금 여기 전세 가격은 어때요? 뭐 어떻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을 알고 싶은데, 저 원래는 서울을 알려면 1급지부터 알아야 돼요. 강남부터 알아야 돼요. 강남이 가야 다른 데 가지, 강남이 안 가면 다른 데 안 갑니다. 그런데 강남을 가려면 기가 죽어. 왜냐면 강남이 막 40억 한다니까 40억 나 없는데 가만있어 이러면서 강남 갈 부동산을 더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소장님은 여러분 통장에 40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쵸? 소장님이 꼭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임장 가는 지역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금이 얼마인지 알고 가세요. 매매 가격이 40억, 전세 가격이 20억. 그럼 2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장님이 분명히 물어봐요. 부동산 들어가면 돈 얼마 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쭈삣쭈삣 없는데요. 이러고 나오면 아유 가세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한 15억 정도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준비해야 되고 대출을 받거나 집을 내놔서 팔면 올 수 있어요. 이러면 소장님들이 잠재적 고객이구먼 하면서 열심히 브리핑을 해줘요. 당장 못 살 뿐이지 앞으로 살 거거든. 예, 희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사전에 갈 지역에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가시고 당당하게 가세요. 여러분은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러 가는 거고, 공부를 해서 정말 괜찮으면 살 거니까 거짓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살지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정말 사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또 설명이 나오고요. 가서 정말 내가 집을 사러 간다 그러면 가능한 많은 매물을 보세요. 소장님이 막 지금만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 막 소장님이 막 팔랑팔랑 하면은 막 나도 모르게 계약금을 꼭 보면서 집에 오면서 내가 오늘 뭔 짓을 했지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꽂고 나면 칼자루는 그쪽이 지고 되돌릴 수 없어요. 계약금 포기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날 홀려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집에 와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이게 맞나?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부동산 한 군데만 가면 안 돼요. 여러 군데 가셔야 됩니다. 여러 군데 가서 비교. 내 집, 내 동네, 우리 아파트가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신중하게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시작을 제대로 하시고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